자, 이제 우리 하위법령입니다. 뭐 제가 흔히들 뭐 농담으로 그냥 잡법하는데 중요한 법들입니다. 두 개 한 개씩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숙지하기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잡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정비법이 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한번 쓰라, 이렇게 법명을 쓰라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한다. 도시도 정비하고 주거환경 정비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책 표지에 보시면 이 표지,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큰 구찌를 일단 섞어 놓고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맞추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이 정비 기본 방침은 큰 의미가 없고,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기본 계획 수립, 다음에 정비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묶어 갑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 조합 설립, 주로 정비사업은 조합이 하거든요. 조합 설립한다. 시행자 지정,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인가, 그 다음에 보시면 공사 완료 고시,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 제가 체크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정비 기본, 정비 계획과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인데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그 다음에 중간에 분양 신청을 받거든요. 요건 뭐냐면 조합원 분양, 내부진 분양,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인가, 착수, 착수와 관리 처분의 인가 이후에 착수와 철거 시기가 관리 처분의 인가 이후한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준다는 통지와 고시, 요 절차 순서도 믹스해서 이렇게 맞추라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순서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본문 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는요, 아셔야 됩니다.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용어정의거든요. 용어정의는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정비사업은 크게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보다 규모 작은 소규모 사업일 때 보시면 무슨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는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작은 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큰 사업 있죠. 뉴타운 사업이라고 그러죠. 정비사업들을 한 10개, 20개 묶어서 한 번에 동시에 합니다. 신도시의 탄생인데 도심지 내에서 뉴타운 사업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주안 개선 사업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는 철거하는 사업이 있고, 철거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1번은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요, 이 사업을 하는 곳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 과거는 산동네라고 그러죠. 이런 식 달동네. 저도 어릴 때 달동네에서 태어나고 컸습니다. 잘 아는데, 이런 곳에서 집단 거주하죠. 살다 보면 그곳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라 부릅니다. 각종 도로, 무슨 상수도, 하수도, 가스망이 아예 없죠. 그래서 표현이 극히랑, 또 노후 불량 건물이 많은 곳인데 과도하게 밀집이다. 뭐 판자촌이겠죠. 이런 곳에 주거환경 개선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철거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재건축에 보시면 나옵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를 말하는데, 저기 주거 개선 사업에서의 단독과 다세대라는 것은요, 이 서민들이 사는 어떤 평소 작은 그런 식의 소규모 주택들을 말합니다. 이런 곳이 밀집되었다. 이런 것은요, 철거하지 않고, 이 사업은 두 번째는요, 시설 확충입니다. 시설 확충. 그래서 각종 도로망의 정비, 수도망의 정비, 가스망의 어떤 설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주택 등은 알아서 보전하든지 정비하든지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현대판 새마을 사업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 넓혀주고 가스 넣어주고 난 다음에 지원할 테니까 알아서 뭉치든지 혼자든지 정비 등 하라. 이런 시간이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도시 저소득, 극히 열악, 과도 밀집,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스스로 이런 말 뜨면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말합니다.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는요,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시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택 중심의 주거지 또는요 상가 중심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 첫 번째 줄을 딱 그어 놓으시면 정비 기반 시설이 산동네처럼 극히는 아니지만 이것도 열악하다. 또 노후 불량 건물이 과도는 아니지만 밀집되었다. 그래서 앞에 극히 빠지고 과도 빠지면서 그냥 열악 밀집되면요, 재개발 사업입니다.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가지죠. 옛날 시가지, 옛날 공업지역, 이것을 철거해서 어떤 상가 지역들, 오피스텔도 올리겠죠. 오피스텔 짓고 합니다.
서울 보시면 저기 뭐 세운 상가 이런 곳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 도시 기능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시킨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도심지 환경을 정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에 종전에 보시면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 불리던 것이 통합되어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묶어놨다. 주택 중심과 상공업적 분리해서 두 가지가 있지만 합쳐가지고 재개발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또 밑에 있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공적인 주체, 토지공사, 뭐 서울시 하우스공사, SH공사 등이 직접 하든지 또는 공동 시행하면서 일정 부분에 공공 기여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는데, 딴 건 필요 없고요.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공동 시행을 하든지 또는 단독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위임받아서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딴 건 필요 없고 주택들, 조합은 원래 원주민들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100분의 50% 이상은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건폐율 또 용적률을 혜택을 더 주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까지는 사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합니다. 불량 건물인데 시설 양호하다. 뭐 지하철망, 도로망, 뭐 참 잘 되어 있어. 서울 보시면 강남 보세요. 강남 100m만 가면 지하철역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시면 오래전에 지었던 아파트가 참 많아. 그래서 뭐 반포라든지 또는 뭐 저기 개포동 뭐 가보시면 한 40년, 50년 되어진 옛날 70년대 지어진 그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5층짜리 이하. 그런 아파트들 가보시면 창피는 없습니다. 그 위치는 참 좋은데 양호한데 이 주택들만 아주 낡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이 밀집되었다. 한마디로 아파트 촌 재건축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두고 양호, 공동주택 이 말 딱 들으면요, 이것은 재건축 말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다 세대주택이고 밑에 재건축은 양호, 공동주택 이런 표현들 중요하고요. 또 밑에 보시면 공공재건축입니다. 똑같은 의미는 똑같아요. 시장 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직접 시행하든 공동 시행하든 또 대행 시행하든 간에 관계없이 이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 혜택을 주겠죠. 혜택을 주는 반면 종전주택 수에서 100분의 60% 이상을 건설하되 요 주택 중에 일부를 상당수를 공공기여에서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 정의들 중요합니다. 또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정비사업은 말입니다. 정비사업은 이 세 사업 전부 다 보시면 건물 중심의 사업이라 건물 철거해서 새 건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중심에 우리가 안 배우시면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고 건물 중심의 건물 교환, 새 건물 교환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는요 권리자라 부르죠. 새 건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냐? 그 표현이 토지 등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 토지 등 소유자. 에 보시면 등자가 중요합니다. 일단 그럼 누구냐 보니까 1번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과 이 재개발 사업은요, 일단은 정비 사업은 딱 정해진 정비 구역 내에서만 합니다. 구역 밖에서는 안 해요. 구역 안에 있으면서 토지만 소유하신 분들도 건축할 수 있어.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 주축이도 합니다. 자, 또는요 건축물 소유자, 아파트든 상가든 건물 소유자의 중심이다 보면 됩니다. 자, 또 남의 땅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뭡니까? 지상권자들도 포함이 돼. 셋 중에 하나 걸리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 잘 보시면 역시 구역 안에 위치하는데 재건축은 아파트 중심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는 그 부속 토지도 및 가치 소유죠. 위에는 또는 해서 분리될 수 있지만 및 동시에 건물도 소유하고 땅에 대한 지분도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부속 토지 같이 소유한 자만이 재건축 사업에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서 만약에 토지 지분이 없이 건축만 소유해서 이 경우는요 일단 청산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청산당합니다. 기본 원칙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 임대부 분양때 그 경우인데 그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지분이 따로 논다 그러면요 둘 다 못 들어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물이죠. 재건축은요 할 때 보시면 우리가 이 정비사업은 낡은 건물이 많은 곳에서 구역을 딱 정합니다. 이 낡은 건물이 뭐냐?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요 자의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주민들의 판단이 안 돼요. 법에서 딱 주어줍니다. 근데 1번 딱 보시면
건물 연식과 상관없이 건물이 붕괴물이 있어. 무조건 불량 건물에 포함되겠다. 두 번째, 세 번째 잘 보시면 건물의 연식이 등장을 합니다. 출발은 준공 1부터 보시면 40년, 또 준공 1부터 20에서 30년 딱 뜨죠. 40년이 딱 뜰 때는요, 비용, 효용 이런 말 딱 뜹니다. 비용, 효용, 효용 이런 말 떠요. 이 말은 뭐냐면 40년까지 이 건물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산출되고 지금 당장 철거해서 신축하는 비용을 또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철거하는 것이 효용이 크겠죠. 효용이 큽니다. 그래서 비용, 효용 나올 때는 연식이 40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그런 말이 없죠. 비용, 효용 이런 말 안 뜨면 무조건 20에서 30년 범위 안에서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해주는 기간이 경과한 건물. 해당 모든 서울시 또 도 보시면 다 30년으로 몫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30년이야. 30년 경과되어야 재건축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말이 없으니까 조례의 내용은 알 필요 없고 20에서 30년. 비용 뜨면 40년. 비용이 안 뜨면 20, 30년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여기에 해당되어야 노후불량 건물이다. 묶어서 정비구역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6번상 보세요. 정관등 뜹니다. 조합은 정관이 있습니다. 등이 있죠. 공공에서 시행할 때는 말입니다. 시행 규정 이렇게 부릅니다. 시행 규정. 또 재개발 사업도 조합이 원칙인데 20명이 안 되어서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할 때는 그때는요 규약이라고 표현. 규약. 요 세 개 합쳐가지고 정관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보시면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딱 뜹니다. 이것도 구분하라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 뭐 도로, 철도, 도심지라면 응당히 갖추어야 될 그런 중요한 것들 말겠죠. 학교 시설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공동 이용 시설 이거 딱 되면요. 도시 차원에서는 뭐 잘 되어진 신도시는 거의 없어. 옛날 구시가지 또 산동네 가보시면 그런 것이 안 올라오니까 그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구판장, 슈퍼 없죠. 구판장. 또 마을 우물 같이 물퍼야 됩니다. 또 이 타가소, 또 뭡니까 노인 뭡니까 하여튼 그 노인정 마을회관 그런 옛날 동네에 보면 있습니다. 옛날 동네에 있다. 이게 뭐냐? 공동이용시설. 새 도시에는 반드시 있다. 이것이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보시면 대충 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치원은요, 정비기반에 포함되는데, 애들 뭡니까? 뭡니까? 유치원 말고, 거기 타가소 있죠. 요것들은 이제 어린이집, 요것들은 이제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이제 절차가 쭉 뜨는데, 이 절차 전체적인 내용은 다 수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절차에서는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정비 기본 방침이 뜹니다. 기본 방침. 국가에서 방침을 딱 세워줍니다. 누가? 장관이 10년마다 방침을 세워서 다 하나를 쭉 해줍니다. 또 5년마다 검토한다. 이런 부분만 체크만 하시고,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 국토 장관의 10년 수립, 5년 검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자, 출발이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은요, 이 국가 차원에서 방침은 세워두지만 실제적인 시행 준비는 다 지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큰 도시를 보시면 그 도시에 오래되어진 낡은 곳이 참 많이 보이죠.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상에 정비 예정구역 해놓고 언제쯤 해보자. 그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큰 도시야.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그 낡은 건물이 많이 있는 시급에서 합니다. 군에서는 이 낡은 건물이 있긴 있지만 띄엄띄엄 있죠. 초가집이 띄엄띄엄 있어. 묶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건물이 많이 모여있는 시 단위 이상에서만 기본 계획을 세운다.랍니다. 기본 계획도 위에 똑같이 10년 단위 수립이고 5년마다 검토한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인구 50만 되는 그 대도시가 아닌 시 있죠. 인구가 한 30만, 20만, 10만. 그리한 되는 시 중에서도 보시면 오래된 시가 있죠. 오래된 시. 서울 인근에 보시면 어정부시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인구가 46만, 7만쯤 됩니다. 이런 곳은요, 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김포란 곳에 가보시면 43만쯤 되는데 신도시 아니면 농촌이다. 농촌. 새 아파트 아니면 농촌. 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정하는 시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수립의 의무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에서 지정하는 시는 수립해야 된다. 또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더라. 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살짝 오른편에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의 그 내용이 뜨죠. 내용 중에서 참 많지만요. 우리 여기 1번과 2번 사항을 잘 봐야 됩니다. 1번, 2번 사항. 이 뭐냐면, 정비 기본계에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이 다 나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 보시면 정비 예정구역에서 1, 2, 3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언제쯤 한다, 한 번에 못하니까 단계를 나눠서 사업 추진하는데 언제쯤 한다, 예정 시기가 다 나와 있다. 나와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사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기본 계획상에 멋진 방침은 다 세워두고 예정은 다 해주고 언제 보자 그런 꿈은 다 나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절차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공람할 때 14일만 체크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정비 계획이 중요하겠죠. 실제 이제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한다. 요 기본 계획의 틀 속에서 그 예정 구역에서 할 때가 되었다. 하고자 할 때 예정을 뺍니다. 정비 계획이죠. 그다음에 그 시기도 딱 나와 있어. 그 정비 예정이 아니고 정비 구역을 딱 정하고 정비 기본 계획이 아니고 정비 계획을 세운다. 기본자 띄고 예정을 띄어. 그러면 정비 기본 띄니까 정비 계획. 또 정비 예정 구역을 떼니까 정비 구역. 이걸 딱 정하면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정비 기간 누가 세우느냐가 또 밑에 쭉 뜹니다. 자, 기본 계획의 수립 의무는 없지만 이제 군수도 하고자 할 때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의 예정은 필요 없지만 하고자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러면 군수도 정비 계획을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데 이들이 특강 시장 군수가 보시면 직접 계획을 정비 계획도 입안하고 구역 지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에 보시면 구청장 있죠. 구청장 등이라는 표현은요. 인천시에 보시면 강화군이 있습니다. 군수도 포함하게 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해서 구청장 등이라 부릅니다. 구청장 등한테도 입안권을 줍니다. 대신요. 구청장은 입안해도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와 인천시한테 신청해서 요 지정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지만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등은 입안권은 있지만 구역 지정은 서울시, 인천시한테 승인받아서 지정을 받아오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지정. 원래 정비 예정 구역에서만 정비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비 예정이 안 되어진 곳도 긴급할 때 산사태가 났다. 일단요 예정 구역이 안 정해져 있는 기본 계획 수립이 안 되어진 곳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또 예정 구역 내에서만 딱 정한다가 원칙인데 필요할 때는요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원래 예정 아닌 것도 포함해서 길 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정비계획을 입안해달라. 주민들이 또 입안 제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지가 다음의 경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입안 제한도 할 수 있어. 해달라.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 등한테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정구역 보시면 언제 한다라고 시기가 나와 있어. 그런데 도래했는데 안 해주네요. 이럴 때입니다. 해달라.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처음부터 예정구역은 정했는데 언제 한다? 시기가 없어. 해달라.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 제한. 근데 제한은 제한일 뿐입니다. 받아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을 한다 해도 이 받아줄 의무는 없지만 제한에 대해서 여부 통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일 플러스 30일 이 안에 반영 여부는 통보해준다. 자, 또 하나 제한서의 제일 밑에 보시면 4번 사항입니다. 구역을 딱 지정했어. 근데 옆에 구역이 또 추가 포함이 될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바로 구역 딱 가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데 구역이 바뀌어버리죠. 확보가 되면 다 처음부터 해야 돼요. 이럴 때는요 여기에 있던 고작 구역 주민들 3분의 2가 동의받아야 변경을 위한 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제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자, 효력편에 대해서는요 1번만 아십니다. 1번만 이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구역을 정할 때 보시면 상세하게 건축물 무슨 밀도가 쫙 뜹니다. 건물 건폐율 얼마 어떤 건물 짓는다. 그래서 요 구역을 딱 지정해버리면 그 계획 속에 정비 계획 속에 건물 건축 계획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등수를 본다. 이 부분은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른편 살짝 보시면요 정비 계획의 입안 절차에서는요 주민 설명회가 추가된다. 또 공람은 기본 계획된 14일
30일 이상 요 차이가 난다. 주민 설명회를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 설명하더라. 이런 부분만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3번 보시면 사전투기 방지되어 있죠. 정비 예정구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또 언제 한다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정비 기본계획, 요걸 발표하면요 사전투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을 포함해서 이것을 널리 알린다, 공람을 한다, 공고한다, 공고해서 열람시킨다, 이렇게 하거나, 그때는 못했더라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을 또 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주변이 난리가 납니다. 투기 엄청 해요. 지분 쪼개기 하고. 이런 식의 장소일 때는 사전 투기를 막기 위해서 3년 플러스 1년까지 해서 그 많이 하는 건축 행위 가운데서 제일 흔히들 심하게 하는 건물의 건축,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하고요 토지 분할, 지분 쪼개기, 요거 두 가지만 요 기간 동안에 못하게 막아놓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6번 사항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면요, 앞에 지 보시면 제일 밑에, 자, 그 정비구역 지정이 딱 되어지면요, 다음 행위를 못한다.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통지해놓고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 안 합니다. 다시 구역을 해제해버립니다. 해제편인데, 이 편부터는 잠시 뒤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